안녕하세요. 수포자 버스나기 입시수학 제4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에 수능시험을 처음 보게 되는 고3 학생들, 이미 수능시험을 본 적이 있는 재수생들, 언젠가 수능시험을 치르게 될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학생들은 마음이 바쁠 때니까 시험장에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는 일부만 봐도 되겠습니다. 2번 이상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 재수생들은 1부와 2부를 함께 보면서 마음을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수능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고2 이하 중고등학생들은 수능 때까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을 테니 1부와 3부를 꼭 보면 좋겠습니다. 1부 수능 점수를 잘 맞는 방법. 이제 수능이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는 모든 과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겠죠. 물론 20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과목들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실력 위에 실력을 더 쌓다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시험을 치르게 될 고3 학생 고생이 많죠? 남은 20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수능 당일에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죠?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점수를 잘 받는 것이죠. 오늘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것을 다 제대로 떠올려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떠올리죠? 또 어떻게 해야 냉철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아는 것을 제대로 떠올리는 것과 냉철해지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공부한 만큼만 점수를 받자고 마음먹기입니다. 한 해에 단 한 번 보는 수능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날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잔뜩 나와 평소보다 훨씬 높은 등급을 맞는 꿈 같은 건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적지만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운 지금까지 쳐본 수많은 시험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죠. 이런 것은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이런 무의미한 기대가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냉철한 판단을 할 기회를 뺏어가 버립니다. 당연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공부한 만큼만 점수를 받자고 마음먹으면 이런 쓸데없는 기대로 낭비되는 시간과 힘을 줄이고 정말로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각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아내며 공부한 노력 중 더 많은 부분이 수능 점수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수능 시험 날에 시험 잘 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낯선 시험장을 찾아가서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에서는 자기 책상에서 공부에 빠져 있을 때 느끼던 고요함과 침착함 느끼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내가 가장 편히 공부하던 그곳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애쓰세요. 곧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험 치기 전에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지금 이곳이 수능 시험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다 보면 낯선 시험장에서도 낯선 곳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행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걱정을 걷어내고 시험장 책상에서 오로지 문제만 상대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될 텐데 이때 평소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수능시험 말고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에서도 이런 자세가 잘 통할 겁니다. 그럼 1년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5회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시험 잘 치기 편에서 시험 시간 중에 점수 잘 맞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시간 중에 점수를 잘 맞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쉬운 문제부터 풀기입니다.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계속 빠르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명심히 해야 할 일은 문제와 문제 사이에선 다 잊기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풀다가 못 푼 것, 아니면 5번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5번 문제에서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이런 것들을 6번 문제 풀 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번 문제는 6번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다 풀고 나거나 아니면 못 풀었더라도 5번 문제에서 6번 문제로 넘어갈 때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0.1초, 1초여도 괜찮은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5번 문제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6번 문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 문제와 문제 사이에 넘어가는 그 잠깐의 시간을 우리 마음의 휴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문제인 6번 문제를 풀 때까지 온 힘을 다 쏟아서 6번 문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풀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6번 문제를 다 깔끔하게 풀어내고 답까지 찾아냈다면 또 다 잊어버리고 7번 문제로 편안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쉬운 문제를 다 풀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사이에 온 힘을 다 쏟아서 풀어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 풀어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검산입니다. 수학 문제를 검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푸는 시간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문제를 풀었으면 10문제를 푸는데 20분이 걸렸다 치면 이것들을 검사하는 데는 2분 정도면 됩니다. 다른 어려운 한 문제에 도전할 시간 2분을 빼서 풀어놓은 10문제를 검산한다고 생각하고 검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쉽게 놓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쉬운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남아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푸십시오. 깊게 생각해서 풀다 보면 하나씩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되면 풀어놓은 문제를 여유있게 답안지에 옮기십시오. 답안지에 옮길 여유는 시험 끝나기 5분이나 10분 전쯤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놓은 문제를 답안지에 정확하게 옮겨놓은 뒤에 그 뒤에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문제 중에서 또 가장 쉬운 것들부터 도전을 해서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종이칠 무렵이 가까워지면 그때까지 못 푼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객관식일 경우에는 풀어놓은 답안 중에서 1, 2, 3, 4, 5번 보기 중에서 번호가 가장 적은 문제를 골라가지고 그 번호를 몰아서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2번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4개쯤 된다. 다 2번으로 적는 겁니다. 그럴 때 답이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시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이 절차대로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이든 평소에 공부할 때든 못 푸는 문제를 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걸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못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살펴서 어떻게 풀지 파악해내고 그리고 풀이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런 겁니다. 문제를 읽을 때 한 문제당 10초 정도씩 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침착해져서 문제가 말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풀겠다는 마음보다는 문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여유가 생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빠르면 오히려 못 푸는 경우가 생기죠. 마음이 빠르면 쫓기는 느낌 들고,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자주 느끼셨죠? 천천히 풀어보세요. 시험을 치는 중에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조절하고 문제풀이 순서를 잘 지켜서 쉬운 문제부터 푸는 방법으로 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중에 점수 잘 맞는 방법 1. 쉬운 것부터 풀기 2.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다 읽기 3. 검산 4. 남은 것 중 쉬운 것부터 5. 마치기 5분에서 10분 전점 여유있게 답안지에 옮김 6. 남은 것 중 또 쉬운 것부터 풀기 7. 남은 객관식은 한 번으로 몰아서 적기 8. 못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도를 늦춰본다. 어때요? 며칠 뒤 7월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실력을 다 발휘했다면 아쉬움은 없을 겁니다. 수능시험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받으세요. 힘내세요! 2부 다시 보는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지난 수능시험 때 공부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아쉽게도 노력한 만큼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그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더 깊고 많은 공부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운 재수생 여러분 1년 또는 그 이상 공부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죠? 이번 수능에서는 여러분의 그 아쉬움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목표를 이룰 만큼 더 공부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공부하면서 1년 더 여유있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침착하게 볼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도 공부가 잘 되는 것을 느꼈을 테고 정해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보다 여러 번 더 반복해서 공부할 수도 있었겠죠.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언제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된다는 근성과 자신감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더 시간을 써가면서 얻은 것은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수능날에도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될 겁니다. 이미 한 번은 경험해본 수능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죠.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쳐본 경험이 이번 수능을 칠 때 도움이 되어서 더 침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침착함을 든든한 힘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일부 수능 점수 잘 맞는 방법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꼭 원하는 성적을 받으세요. 3부 수능날까지 실력을 높이는 방법 아직 수능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고2 이하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이나 재수생 선배들과는 달리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곧 수능시험을 치를 사람들은 마지막 정리와 수능 당일날 침착함을 유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왔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능을 치게 될 그날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실력 자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말고도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을 준비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이라는 보물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수능시험을 치를 때까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실력을 높여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예습하기, 수업 시간에 잘 듣기, 모르는 문제를 알 때까지 여러 차례 복습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기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실력을 높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실력을 높인 이후에도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은 조금 전 1부에서 이야기했던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5회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시험 잘 치기 이 동영상에서 다시 들어보세요. 또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0회와 제21회 중학생부터 공부법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쓴 얇은 전자책 이다리 공부법에도 이 공부 방법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구매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며 생활한다면 수능시험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실력을 키울 이유를 찾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44회 방송에서는 도함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